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대선의 해를 맞이한 대선 후보들 이번 한 주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후보들을 열심히 취재한 여야 마크맨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입니다. 네, 오늘로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재하는 저희도 시간 참 빠르게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바쁜 시기에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봉합 또 봉합, 이제 진검승부. 서 기자, 지난주 정말 바빴죠? 네, 선배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 건가 네. 싶었을 정도로 정말 힘든 그렇습니다. 한 주였습니다. 선대위 전면 해체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 그리고 이준석 대표 탄핵 이야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우선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극적 화해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 정도인데 어찌됐든 목요일까지 이제 당의 갈등상을 좀 봉합한 모양새요. 근데 아직까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정말 봉합이 된 게 맞습니까? 선배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곤란스러운데요. 일단 선대위 관계자들은 윤석열 후보 정치력이 발휘된 순간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지율 부침 속에 2030의 지지율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경우는 선대위에 전면 쇄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화살이 남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으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또 사과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각자 소기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잘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날 화해를 하고 나서 차를 직접 몰아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평택 소방관들 조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텐데 주변에서 근데 자꾸 싸웠다가 다시 만났다가 하는 연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봉합된 건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회동도 있었고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봉합을 한 셈인데 어찌 됐든 윤 후보가 나부터 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떠나면서 홀로서기 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느껴집니까? 확실하게 어제부터는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취재 기자로서 볼 때. 제가 지난주 마크맨들의 수다에 출연해서 선대위의 가장 문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고충을 토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한 주 윤석열 후보 정말 여기저기서 쓴소리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때는 김 전 위원장이 사람 쓸 줄 모른다 이렇게 악평을 하기도 했고, 또 청년 보좌역과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기생충들만 드글거린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수위가 정말 높은 발언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들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죠.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들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없어졌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준석 대표와 화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선대위 내에서도 정말 의문이 많았었는데 당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윤 후보가 결단을 내려서 화해까지 이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세세하게 살펴보면 윤 후보의 공식 일정과 메시지가 정말 분명해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동영상 보셨을 텐데 네. 유튜브에 45초짜리 짧은 공약 영상들이 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한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로 확대한다. 이런 영상들이 네. 보다 분명해지고 깔끔해진 거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또 소소하게는 윤석열 후보가 카메라 시선이 아직도 이렇게 익숙한 편은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 하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요즘엔 고치면서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자들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서 기자가 나와가지고
와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아주 화제를 네네. 나쁘게 얘기하면 화제인가요? 화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술을 좀 멀리하고 있다는 경향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방 일정 중에서 와인병이 나왔는데 금주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다들 재밌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선대위 관계자들에 의하면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그 와인은 지지자들의 선물이었는데 후보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후보는 몰랐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 아침 일정이 많아졌어요. 출근길 시민 인사나 지하철 출근까지 하는 등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술과 멀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출근길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민주당 이제 요즘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매번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언제나 이재명 후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상대 당의 갈등이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든 뉴스가 국민의힘 뉴스로 뒤덮였다. 그렇죠. 예, 이렇기 네. 때문에 좀 불편하고 또 이 후보의 강점으로 꼽히는 게 현장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때 그 강점이 나온다라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이 내홍 문제와 겹치면서 좀 부각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된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좀 있었고요. 저희만 해도 야당 기자는 좀 바쁘고 여당 기자는 조금 덜 바빴잖아요. 아, 저희는 항상 바닥에서부터 바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면 다시 오른다. 이런 위기의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다른 당 내부 문제를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논평하는 것 자칫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좀 풀이됩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전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검승부다 이렇게 민주당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삐를 좀 쥐겠네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비워놨어요. 일로 오세요. 아니, 비워놨다니까, 진짜로. 일로 오세요. 진짜요. 근데. 네, 이 후보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어제부터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죠. 이 후보가 이름을 지었는데 메트로 터벅터벅 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행보, 현장 민생 중심의 행보를 쭉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 후보도 연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민생, 실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도층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R 검사 때문에 오늘 일정이 전면 취소됐죠. 이거는 대선 2달 남은 상황에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나오는 이 화면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중계하고 있는 화면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정비가 된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양측이 모두 정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후보들이 정책대결 벌이는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잡고 싶다 청년 표심.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30 청년 세대만 표적화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던 지지율 조사와는 좀 다른 결과죠. 이 결과만 본다면 청년 표심 이재명 후보가 꽤 많이 회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후보의 약진 그리고 윤 후보는 노령 요함 이렇게 되겠죠. 나 기자, 이재명 후보 최근 청년 행보 정말 많이 했는데 그 효과 나온 건가요? 네, 민주당 선대위에 좀 물어봤습니다. 청년 표심에 대해서 요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같이 우리가 특별히 한 건 없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당의 실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프로TV 등 이 대선 후보들이 많이 다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유권자들이 보고 비교도 해보고 판단한 게 아니겠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민주당도 여전히 20대 초반 유권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었죠. 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계속해서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 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하는 공약은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 진행하는 리스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약화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이런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나 기자, 근데 이 탈모 공약화를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가 정말 선풍적인 호응을 네. 얻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좀 와닿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이 탈모 공약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소구가 될 만한 이슈인가요? 제가 제 주변에 몇몇 탈모인들에게 좀 의견을 구했는데 이게 낫는 치료제가 아니고 유지를 해주는 거라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된다 해서 좀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M자형 탈모가 심해서 야당 기자인데도 눈이 확 뜨이더라고 그 공약을 볼 때. 지지하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로 지금. 자, 이제 서 기자, 윤 후보 얘기해보죠. 이 윤 후보는 이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탈모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직까지 청년 표심이 다가서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 가지 좀 공약도 개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이 청년들의 표심을 최근 들어서 잃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갈등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윤 후보 스스로는 실제 2030 세대에게 있어서 젠더 이슈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스스로 느꼈다고 하고 요즘에는 또 메시지가 이런 방향으로 또 흐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윤 후보가 스스로 바뀌고 있다는 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대위 관계자는 그간 시행착오는 끝났다, 연습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인 만큼 또 여기에 더해서 흡수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청년 목소리를 들어서 더 색다른 공약들을 내보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공약들도 생활 밀착형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선대위 내부에서는 윤 후보 이미지에 관련해서 강골 검사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친근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선배 이번 코로나 2년을 겪으시면서 나경열 기자도 그렇고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배달 오늘 음식. 저녁도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편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네. 이런 면을 파고들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다음 주에는 배달 라이더로 변신해서 배민이 될지 유교가 될지 쿠팡이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치킨 들고 피자 들고 나타나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기념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촌동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아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청년 표심을 파고드는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약진 정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트렌드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6일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어요.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안철수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확한 전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도덕성, 그리고 뚝심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안철수라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안 후보는 대학 정시 지원에서 가나다군 폐지를 한다던가 수시 폐지를 한다던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서 공약에 담아내는 민첩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2030 세대에게 다가가는데 주요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나 기자가 우리 중에는 제일 젊은 MZ 세대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마크맨이 아니고 그냥 MZ 세대로서 네.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청년들의 표심을 좀 잘 파고들고 있는지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아,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 20에서 드디어 30이 됐는데 좀 슬프게도 2030 한가운데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2030을 이렇게 공략한 그런 공약들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좀 집중됐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좀 제일 중요한 문제, 뭐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냐, 다음 대통령은 어떤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단연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너나 나나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저 수백만 가구에 집중해 내 집 하나 없을 것 같다는 이 불안감을 좀 씻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셋 다 MZ 세대이기는 한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MZ 세대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마크맨들의 수다에 출연하셨던 AI 윤석열이 이번엔 위키윤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과 정책을 AI 윤석열이 설명하는 홈페이지가 새로 생긴 건데요. 질의응답도 아주 자유로운 편인데 짓궂은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언제 사퇴하느냐, 홍준표 의원과 관계는 어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AI 윤석열 위키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색해봤더니 엽떡 5단계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론 준표 형님이 부러웠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빌림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신승우님 죄송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짓궂은 질문들이 연이었는데 AI 윤석열이 재치 있게 대답해서 넘기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이게 인기를 정말 끌어서 3,000건의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엔 벌써 입소문이 나가지고 청년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변화된 모습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AI 윤석열뿐만 아니라 정말 윤 후보님도 이런 위트 있는 모습이 반영돼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낼지 저도 혼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올려봐야겠네요. 네. 나 기자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실질적 소통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소소한 이야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 여러 모바일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여기서 후보가 메시지를 내리고 그러면 실무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넵만 한다. 넵, 알겠습니다. 반론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후보 의도는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서 방을 개설했고 또 개인적으로 토론과 반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 단체 대화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팀장, 부장, 본부장 다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막내가 뭐 어떤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네. 카톡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저를 저격하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후보의 의도는 좀 더 수평적인 어떤 토론과 대화였으니까 이를 위한 어떤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성하면서 이번 주 마크맨들의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뒷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